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인간 본성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일종의 고전적인 논쟁이 있죠. 성악설, 성선설, 이러한 논쟁의 진화론적인 관점, 이렇게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의 어두운 면들, 그런 면들을 부각해 오고 있잖아요. 이 책과 유사한 책을 꼽으라면 예전에 다루었던 그 휴먼 카인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아주 재밌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인간 본성을 어둡게 보려는 부정적인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인간 본성에 관한 연구들,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런 사회학적 연구들이 다 허구로 드러났다는 것들. 2차 세계대전 이후, 홀로코스트 이후에 우리는 어떠한 실험을 하더라도 인간은 그러한 존재라는 이런 부정적인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언론의 속성이 부정적인 편향을 갖고 있잖아요. 미담을 소개한다, 이런 언론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주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항상 사건, 사고, 폭력성, 끔찍한 일들,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는 것이고, 여러 문학적 형식들, 소설이라든가 영화, 연쇄 살인마를 다룬다거나 잔인한 납치범을 다룬다거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부정적 편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은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그러한 어두운 측면, 그런 것들로 성공해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으로 성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밝은 면, 뭐죠? 다정함, 일종의 친화력이 되겠죠.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협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진화라는 게임에서 존재해왔고 성공해왔다는 거죠. 여튼 인류가 진화라는 게임에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갈등의 격화, 이런 부분들, 이 시점에 우리가 꼭 읽어보고 참고해 볼 만한 그런 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적자 생존은 틀렸다. 우리가 진화론이라고 하면 딱 떠올리는 게 적자 생존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사실 일반인들이 깊이 있는 이해를 갖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는 게 약육강식, 적자 생존, 이런 개념인데, 이 적자 생존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무서운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다윈도 이 개념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연 선택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진화론 5판을 인쇄하는 데 있어서 스펜서라는 학자가 아주 강력하게 권유를 해서 자연 선택은 자연을 인격으로 오해할 수 있게 만드니까 이 용어가 더 적합하겠다 해서 그 5판에 이제 쓰게 된 것이고, 다윈의 아이디어에는 그런 적자 생존, 적합한 종만 살아남는다, 이런 개념은 없다고 합니다. 그보다는 공생이라는 개념에 더 집중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와 같은 호모 속에 속하는 인종이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호모 에렉투스도 있고 네안데르탈린도 있고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도 있는데, 당시 시대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관찰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배팅을 하게 된다면, 자, 누가 지구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적자 생존이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네안데르탈린이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배팅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체격 조건도 더 좋고 뇌의 크기도 더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거대한 그런 동물들을 집단 사냥을 아주 잘했다고 합니다. 호모 에렉투스도 인류 최초의 손도끼를 이용한다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욱더 호모 사피엔스보다는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화의 승자가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린이 아닌 이유, 그러니까 적자 생존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진화라는 게임에 있어서는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호모 사피엔스만이 이 다정함이라는 유전자를 발전시켜 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을 하게 되니까 집단으로서, 종족으로서의 유지 존속, 번성의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호모 에렉투스 사라지고 네안데르탈린 사라지고 결국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주인공으로 존재해 올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다정함이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참고로 또 살펴봐야 될 게 여러 유인원 중에서 보노보에 대해서 집중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 본성의 어두운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학자들이 또 유인원 예를 많이 든단 말이에요. 침팬지 집단 학살을 해요. 싸우다가 천진난만해 보이는 오랑우탄도 그렇다고 합니다. 고릴라도 그렇고 우리와 유전자가 99% 같은 유인원들을 보라. 어둡지 않냐 그 본성이. 하지만 절대로 서로를 죽이지 않는 다정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유인원도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이제 보노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인원을 보라, 어두운 측면을 보라.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보노보를 빼놓고 보느냐. 그리고 보노보는 동물의 세계 같은 TV 프로그램에 자주 안 나오는데 성행위를 그렇게 자주 한대요. 그래서 TV에는 좀 불가한 이런 요소가 많아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데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굉장히 번성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반려견들, 강아지, 개의 경우도 예를 들고 있어요. 개는 늑대과에 속하는 동일한 유전자죠. 하지만 늑대는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개는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개가 갖고 있는 다정함, 친화력. 그러니까 여러 동물 중에서 IQ는 모르겠지만 EQ의 관점에서는 강아지, 개가 단연 넘버원이라고 합니다. 서로 마음으로 소통하는 것. 우리가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킬 때 침팬지조차도 그것이 손가락이 저쪽을 가리킨다 이런 의미를 절대 파악을 못 한대요. 그냥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강아지, 개들은 손가락을 가리켰을 때 그 방향이라는 걸 인지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흔하게 봐서 모르지만 대단한 EQ 능력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화력으로 진화해서 번성하는 것, 이런 개념으로 가축화, 인간의 자기 과축화라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 진화의 위기, 그러니까 이런 책들, 우리 본성에 발전시켜야 될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실 반대로 우리가 진화라는 이런 게임에 있어서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친밀함, 다정함이라는 그 이면에는 사실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밀함, 다정함이 모두에게 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나 강아지도 자기 주인 이외에 낯선 이들을 향해서는 막 짖잖아요.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집단 내에서는 다정함을 유지하지만 타 집단에 대해서는 공격성 또는 혐오감 이런 것들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유인원화를 이끌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저 타 인종은 저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애들이야. 뭐 이러한 비인간화라는 이 관점을 갖는다는 거죠. 역사상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 집단에 대한 공격성, 혐오 이런 것들이 최근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아무래도 인터넷이라든가 자기 의사를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마음속으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일이지만 너무나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표출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향들, 다정함이나 친밀함이 줄어들고 공격성이나 혐오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이러한 경향이 인류를 이제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는 뭐죠? 멸종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뭐 과거에도 그런 게 심했을 때가 있을 텐데 뭐 그때는 왜 온전했는가? 지금은 우리에게 과학이라는 도구가 있는 거죠. 핵전쟁이 발생을 한다거나 또는 끝없는 산업화로 인해서 우리의 공간, 지구의 기후를 더 이상 우리가 번성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버린다거나,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도구 자체에는 자기 파괴적인 유발인자가 속해 있다는 거죠. 왜냐? 너무나 강력한 도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 종의 영속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화의 역사에서 영속적인 종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호모 에렉투스 사라지고 뭐 네안데르탈린 사라지고 수많은 이러한 종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수 있는 위기적인 상황에 도달해 있다.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학이라는 도구를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해 나가는 것, 우리 삶을 조금 더 소박하게 만들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줄여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공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의 뭐 어두운 면, 뭐 어쩔 수 없이 이건 뭐 멸종되는 이런 게 아니라 휴먼 카인드에서 플라시보, 노시보 효과를 이야기하잖아요. 믿어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긍정적인 면을 믿으면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인간 본성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것, 지금 이 시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을 이 책이나 또는 휴먼카인드 그런 책을 통해서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캐릭컬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